그동안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제주 지역 버스 요금이 11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서 더 이상 요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드나드는 제주 공항입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택시 같은 것보단 가격도 싸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이나 뭐 주변 SNS 같은 걸로 찾아서. 현재 제주 지역 버스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2014년 이후 11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버스 기준 요금을 현재의 1,200원에서 1,400원과 1,500원, 1,700원으로 최저 17%에서 42%까지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요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급행 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70억 원을 버스 업체에 지원했는데 요금을 인상하면 최저 85억 원에서 213억 원까지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는데요.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 요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승객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버스 많이 타는 입장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은 보통 버스 탈 바에는 택시를 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씩 들고.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65살 이상 노인에 이어 올해부터 12살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했는데 결국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확정해 7월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제주에서도 문을 닫은 학교가 20곳이 넘습니다. 이런 폐교를 유지하는 데만 한 해 1억 원이 넘게 들고 불법 재임대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중산간의 한 분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2년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되다 8년 전 마을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요가와 양궁 등 주민 체육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런 교육시설적인 기반이 있으니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잠깐 했었거든요.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죠. 이처럼 학교의 운영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은 제주 지역 학교는 모두 27곳. 20곳이 서쪽 지역, 나머지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공짜로 임대를 준 곳은 15곳, 나머지 12곳은 건물이 없는 빈 땅이거나 부속섬에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 관리비에 연간 1억 원이 넘게 쓰이는 데다 마을회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뒤 재임대를 줘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주도 교육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잘 활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직접 조사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을 중심에 둔 이런 교육시설, 교육에 관계된 임대를 하더라도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복지 이런 차원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교육청은 올해 안에 폐교 27곳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폐교 활용에 관심이 높은 제주도와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폐교를 활용한 공동주택 설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표선면 지역 3개 학교는 15분 도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쓰임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활용법상 폐교는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만 쓸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 폐교 유지 비용이 꾸준히 늘고 시설 노후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성캠프를 도내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또 영교시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를 15개 학교에서 18개 학교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 등을 실시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 교육청도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한다며 학교와 유치원, 소속 기관의 접속 차단을 안내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도 지난 6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문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전력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력 제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출력 제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발전 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제주도 내 출력 제한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재작년에는 181차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83차례에 그쳐 재작년에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전력 도매 시장에서 가격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희망 발전 가격을 써낸 신재생 발전기들은 발전하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써낸 신재생 발전기들까지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출력 제어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 도매 시장의 입찰 가격이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기 도매 가격이 0원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강제적인 출력 제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도매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단 도매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비 회수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은 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죠.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하고 동시에 출력 제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난해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작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억 원을 편성해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시기와 장소는 지난해 제기된 여러 민원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북로 2km 구간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교통 불편과 공무원 동원령 등으로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도의회 행정사무에서도 허술한 사전 준비와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 농정을 포기하는 수입 안정보험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수입 안정보험은 보험 상품으로 농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신공항 백지화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산업은 기후 붕괴와 생물 다양성을 악화시켜 세계 각국은 공항을 줄이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10개의 공항을 새로 지으려 한다며 조류 충돌 대참사를 불러오고 거대 자본만 배불릴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눈길에 실종된 9살 장애 아동이 소방 드론과 구조대원에 의해 실종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최근 사흘 동안 40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들어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끼섬 앞바다에서 좌초한 어선 한 척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좌초 어선 2척 중 한 척이 출항 당시 8명이 탔는데도 9명으로 신고해 구조활동에 혼선을 빚었다며 어선 안전조합법 위반 행정처분을 제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쯤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선원 3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